서로 얘기해서 팀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명이죠. 네, 6명이 한 조입니다. 아시겠죠? 한 조, 두 팀입니다. 그래서 2주,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 2주를 드릴 테니까 얘기해 보시고 서로 같이 팀원 되겠다, 하겠다 싶으신 분들끼리 얘기해 보시고 팀장을 정해서 얘기해 주시고 팀원에 속하지 않았거나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 하시면 제가 강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바다한 시간인데 첫째 팀원을 서로 이렇게 좀 많이 같이 공부 많이 해주시니까 팀원을 구해서 포트폴리오 이력서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보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시험은 6시간 드릴 거고요. 6시간 드릴 거고 2시간을 수업하고 금요일 날딱 퇴근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는 저랑 이제 샘플 같은 거 제가 드릴 건데 쭉 하고 나서 하루 이틀 그 정도는 직접 이제 블로그 사이트를 개인안에서 만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되면 팀 프로젝트가 또 하고는 좀 짧은데 그래서 안드로이드 시간에 포함해서 주제 선정을 하시고 바로 프로젝트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시간에 안드로이드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시작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풀스택 과정으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따로 뽑아요. 아시겠죠? 풀스택 하는 거 같이 뽑는 게 아니고 아예 분개로 뽑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아예 그냥 과정을 하나를 배우시면 하고 이거는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개발한다는 거 예제를 가지고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팀원이 정해졌으니까 주제 선정을 해서 어떻게 사이트를 꾸밀 건지 카톡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안드로이드 시간을 그냥 소개해서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시간이 끝나고 바로 주제 선정 끝나고 바로 코딩 들어가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시간이 다 끝나자마자 바로 코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코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3주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짧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한 달 정도 되는데 3주라서 엄청나게 짧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시간에 주제 선정하자마자 끝났잖아요. 안드로이드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면 바로 프로젝트 코딩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서브 프로그램이 끝나고요. 리액터가 다 끝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가상화 들어가는데 도커, 쿠버네티스, AWS 가상화 들어가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팀원을 서로 구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6명입니다. 6명. 두 팀입니다. 두 팀.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젝트 끝나면 시연을 할 겁니다. 시연. 나와가지고 조장이든 발표 잘하시면 시연을 하실 거고 구하시고 가상화가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2주 조금 되는데 그거 끝나면 이제 안드로이드 한 일주일 정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안드로이드는 제가 샘플이나 안드로이드 코딩은 이런 거다라는 거 샘플이나 이렇게 예제를 가지고 쭉 진행할 건데 그거보다는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될지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화면은 어떻게 무슨 구현을 할지 이런 것들을 사이트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걸 뒤져가지고 모범 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시는 게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한 설계를 하고 끝나자마자 안드로이드가 끝나자마자 바로 코딩이 들어가셔야 마지막에 3주 동안 알차게 지낼 수가 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글러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수업 진행, 수업 방향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목표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이번 주죠. 5월 22일 이번 주에 지금 통합하고 인터페이스 통합하거든요. 통합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통합 하고 있는데, 예, 통합 설계 뭐 인터페이스 통합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리액트랑 그 다음에 리액트 스프링 연동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거 끝나면 이번 주에 끝날 겁니다. 끝나면 이렇게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다음 주 한 2주 정도, 2주는 뭘 할 거냐면 가상화를 알고 가상화는 예, 리눅스 먼저 배우시고요. 리눅스 배우시고 도커,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AWS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쭉 진행 책이 있으니까 책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책이 필요 없는 부분은 빼버릴 거고요. 예, 책이 또 안 돌아가는 예제들이 좀 있어요. 좀 책이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는 빼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뭐를 한다고요? 요때 여러분들은 예, 팀원을 구하세요. 팀원 조직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팀원 조직. 그래서 두 팀이고요. 한 팀당 6명씩. 이해하셨나요? 요때 이제 다음 주부터 팀워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서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구한 팀원을 예, 존중해서 바로 팀을 조직을 할 건데 팀이 조직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잘하시는 분들끼리 모였거나 하면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약간 보고 예, 검토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팀원 조정. 그때는 제가 강제적으로 좀 조정을 할 테니 이해를 좀 구할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잘 됐으면 그냥 그들 자율을 맡겨서 팀원을 무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명입니다. 6명. 그 다음에 총 12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팀원 구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시간이 되냐면 1주는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 개발. 요거는 소개 예제를 가지고 심플 예제로 소개를 할 겁니다. 쭉 어떻게 개발하는지. 거기에 뭐로 되어 있냐면 자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바를 가지고 핸드폰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쭉 진행을 할 거고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제 맛보기 하는 거죠. 소개 좀 맛보기 하는 거고. 요때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팀이 조직이 됐죠. 이렇게 주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과 더불어서 DB 설계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DB 설계까지 해놓으시면 좋아요. 어떻게 테이블 설계할 건지. 설계가 조금 들어가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주제 선정하고. 주제 선정, 뭐가 필요하냐면, 프로젝트 주제 선정, 뭘 할 건지. 그래서, 뭐, 모금 사이트를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서베이라고 하죠. 서베이.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 좋은 점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장점을 살려서 한번 해보자. 기획, 모금 사이트, 사이트 기획,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뭐 한다고요? 안드로이드 10. 여러분들끼리 카톡으로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는 코딩 안 하고 그냥 설계니까요.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고 그런 거죠. 사이트 기획, 화면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화면 설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게 드롭다운 메뉴로 할 건지 하나 메뉴로 할 건지 그런 거 있죠. 그런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코딩이 아니고 설계를 하시고 DB 설계까지 들어오면 좋습니다. 설계하시고 시간이 짧아서 그 다음에 이제 3주 조금 더 되는데요. 플러스 뭐 한 2일 정도 되는데 요때 끝나자마자 오늘부터 프로젝트입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코딩 바로 코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야 잘 맞힐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때 오늘부터 프로젝트입니다 했는데 주제 선정하고 있으면 시간 다 가버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주제 선정이 그 전에 다 끝나야 돼요. 바로 주제 선언 끝나고 오늘부터 프로젝트입니다 하면 뭐라고요? 바로 코딩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맞아요. 이해하셨나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3주가 훅 지나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훅 지나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때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인데요. 요때 그 전에 안드로이드 시간에 주제 선정 다 끝내시고 바로 오늘부터 프로젝트 시작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코딩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때 이제 바로 코딩 들어간다는 얘기는 업무 분담도 되어 있는 거죠. 업무 분담. 그래서 프론트 개발사, 프론트 개발 뭐 3명, 예를 들어서 3명. 보통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프론트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4명, 백엔드 2명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하십시오. 프론트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그 HTML을 읽기 손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꽤나 많이 가. 그래서 프론트 쪽에 많이 붙으시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프로젝트입니다 하면 바로 코딩 들어가셨어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 방향이니까 요거를 잘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팀원 조직하셔야 됩니다. 서로 얘기하시고 팀원이 조직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과하다 싶은 실력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싶으면 제가 강제적으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수업 방향. 됐죠?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번 주는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 뭐 한다고요? 팀원 서로 얘기해서 팀원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자유를 맡기고 2차 강제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1차 자유를 맡기고 2차 안되면 강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배정을 할 때는 이해를 바랍니다. 아시죠?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나와야 좋습니다. 거기 다 이력서에 들어가는 거 이력서에 첨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첨부되는 겁니다.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백엔드는 눈에 안 보여요. 인사 담당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백엔드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판단하냐면 프론트를 잘 만드셔야 돼요. 프론트가 너무 허접하다 하면 그냥 안 보거든요. 왜냐면 수많은 그 입사 지원자들이 오는 데서 일일이 다 안 봅니다. 딱 훑다가 한 100장 있잖아요. 100장 훑다가 괜찮다 이렇게 딱 찍는다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거 눈에 팍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멋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론트가 잘 만드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냥 눈에 팍 들어와야지 그 다음부터 기술 뭐 썼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일일이 100장을 다 읽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절대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냥 부르륵 넘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프론트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분들은 다 프론트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샘플도 드릴게요.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제안서나 뭐 이런 거 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뭐가 나오면 되냐면 앞으로 이제 할 건데요. 프로젝트 얼마 남았는지 정리해야 되겠다. 프로젝트 산출물이세요. 산출물을 뭐가 나오냐면 소스 나와야 되겠죠. 소스 프론트, 백엔드, 소스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세팅을 할 겁니다. 여기다 세팅을 하면 한 분이 나와서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면서 시연하는 거예요. 시연. 이해하셨죠? 회사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상품 팔 때 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상품 팔고 이거 괜찮습니다 하면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팀별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프론트, 백엔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최초 들어갈 때, 프로젝트 들어갈 때 3주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3주인데요. 3주 중에서 1주 이후에 제안서가 나와요. 제안서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개발할 거예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기술로 이런 화면을 만들 거예요. 이거를 발표하는 게 제안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제안서 발표도 팀장이 한 번 하실 거고요. 일주일에 만든 걸 가지고 프로젝트 끝났죠? 끝나면 하루 전에 3주 하고 2일 있는데요. 그래서 1일 이때 뭐를 하냐면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를 합니다. 보고서 요때 시연을 합니다. 시연 그 다음에 종료 보고서 PPT 하나 띄우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 띄워가지고 클릭하면서 이상 없는 거 다 보여주고 우리는 이런 장점 때문에 이 사이트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시연과 그 다음에 PPT
PPT 종료 보고 발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PT를 좀 만드실 줄 아셔야 되는데 PPT는 제안서와 종료 보고서 두 개를 만드셔야 되는데 요것도 샘플이 나갑니다. 아시겠죠? 샘플이 나가 샘플 보고 하시면 돼요. 제가 샘플 안 드린 적이 없잖아요. 샘플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른 팀원들이 옛날에 프로젝트 하셨던 수강생 분들이 아니면 내가 요 테마들을 써서 PPT도 테마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아시죠? 그걸로 이쁜 PPT를 가지고 발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소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력서에는 뭐가 올라가냐면 제안서나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 때 했던 PPT 있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참조가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있으면 기터브에 올려놓고 연도까지 하는 걸 보여주면 좋겠지만 요거까지는 안 하더라도 종료 보고서도 잘 만드셔야 되는 게 요런 것들이 이력서에 첨부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이제 인사 담당자가 보겠죠. PPT를 보고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캡처 넣어가지고 화면을 보고 뽑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PPT는 두 장이 나갑니다. 두 장을 만드셔야 되고 제안서, 종료 보고서, 프로젝트 사슬물을 이제 직접 만드시고 시연이고요. 그래서 팀원은 충분하니까요. 6명이니까 업무 배당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론트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사람을 많이 투입을 하고요. 백엔드랑 2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 관리자가 필요한데 DB 관리자는 1명. 한 명이 전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 명이 하시면 안 돼요. 중구난방됩니다. 한 명이 DB를 전담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해서 진행하셔야 돼요. 차차 이제 슬슬 진행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고, 요거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잠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음 주에는 뭘 한다고요?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팀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시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시간에 팀원들과 협의해서 카톡으로 제가 수업 진행할 때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리 옮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안드로이드 시간 딱 들어가면 거의 프로젝트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팀원끼리 앉는 게 좋거든요. 자리 옮기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서로 옮겨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주제를 만들었냐면 프로젝트가 다 보니까 잠깐 설명할게요. 어떤 주제로 만들었냐면 수강생 분들이 만들었던 것들이 내가 생각나는 게 이제 신발 전문 사이트, 그 다음에 조깅하면서 휴지 접는 그런 운동도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네, 그거 사이트도 만들었더니까 부산에서 산책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플러깅 사이트라고 해요. 플러깅 사이트도 만들고요. 영화 자주 나오는 영화 사이트 만들고 영화 사이트 지금 이런 것들 막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를 선정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발 전문 사이트라는 건 신발 전문 쇼핑몰이고 쇼핑몰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선정할지는 서로 의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력서에 들어간다 하니까 허접하게 만들면 그럴싸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전 모르겠다 하면 제가 이제 다 도와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다 서포트를 해드리니까 기술적으로 다 서포트를 해드리니까 물론 구현은 직접 하시지만 샘플은 다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알려드릴 테니까 저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보니까 바로 질문이 가능하면 샘플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는 바로 알려드리고 아니면 제가 그 전에 제작을 해서 만들어드리고 잠깐 시간에 샘플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역할은 서포트. 저는 강사, 샘플, 필요한 기술, 샘플 제작. 해서 배포 하면 이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입히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 거는 직접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에라나 서포트입니다. 저는 역할은.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친구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면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잘 만들어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이때까지 가져왔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느냐? 어디까지 했죠? Q&A를 하다가 말하는데 Q&A 조회 페이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업로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그래서 프로젝트 때 이미지 업로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업로드가 좀 어려운데 필요 기능이 있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프로젝트가 도래할 때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방식,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던져놨고요. 일단 팀원을 일단 정하세요. 이번 주부터 정하셔도 됩니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Q&A 보죠. 한번 띄워보고요.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지? 메뉴가 있었나? 노드 폴더가 없으면 폴더 하나 생성하고요. 한 달도 짧을 거예요. 진행하면 한 달도 짧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이제 팀원들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추가할까 계속 메뉴가 계속 늘어나면 시간이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래서 빠르게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하셔야 잘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네, 노드 했고요. 이렇게 한번 카메라 한번 띄워주세요.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보고요. 메뉴는 또안 달았구나. 커스터머 이렇게 돼 있죠? Q&A 메뉴부터 한번 달아볼게요. 달고 Q&A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app.js에서 어떻게요? app.js에서 여기서 메뉴를 한번 달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씩 테이블 하나 Q&A뿐만 아니라 Q&A2를 만드셔가지고 또 연습하셔도 돼요. 컬럼명만 좀 바꿔놓고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에서 이런 게시판 만들기만 잘하셔도 가셔서 또 추가적인 기술 배우고 하셔가지고 또 실무에 맞게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으니까 게시판 만들기만 열심히 연습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복사하고요. 위에 거 복사해서 소메뉴 맞죠? 이거 맞죠? 메뉴 복사해서 적어서 위에 거 복사하고요. 그래서 메뉴를 Q&A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오고 있죠. 포트폴리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 그래서 Q&A 펼치고 이름을 여기 메뉴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대메뉴 확실히 해놨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누구로 만들어 놓고 이름만 바꾸시고 Q&A 커스터머 인프를 Q&A 인포로 바꾸시고요. 안에 있는 거는 소메뉴죠. 소메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 조회, 이거는 추가 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Q&A 이렇게 바꾸고요. URL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Q&A로 조정하도록. Q&A 인포 이렇게 하면 메뉴 달았죠? URL 또 Q&A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Q&A, 그다음에 포메뉴 추가는 add Q&A 하고요. 밑에 라우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완성되면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Q&A 메뉴 라우트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Q&A URL을 꽂고요. 이 뒷페이지를 안 만들어놨죠? 뒷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URL을 넣고 Q&A 그다음 Q&A에 키보키가 뭔가요? 여기에 키보키가 들어가 있는 키보키가 뭐냐면 백엔드에 열어서 한번 보시면 추가점 Q&A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네, Q&A 테이블에 키보키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건데 QLO네요. 그래서 키보키 이름이 QLO니까 프론트도 요게 얘가 전체적으로 얘가 추가 페이지가 상세에 들어있거든요. 상세주의 URL인데 상세주의 URL은 키보키를 넘겨주면서 화면이 열리고 그래서 키보키 이름대로 QLO로 만들어주시면 QLO죠? QLO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뒷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폴더별로 페이지가 많아질수록 섞여 있으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폴더 관리하듯이 파일 관리하듯이 폴더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Q&A를 이렇게 만들어 Q&A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빈 파일을 만들도록 하죠. add Q&A.js 이렇게 만들고요. add Q&A.js RFC 그래서 빈 페이지를 만드시고 위에 그 보면서 만드시면 되죠. 위에 FAQ를 보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요 이름으로 추가 페이지, 상세 페이지, 전체 목록 페이지 똑같은 형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 Q&A.js 이것도 Q&A.js 이거는 상세 페이지가 되고요. 그래서 RFC 그다음에 Q&A list.js 그래서 Q&A list.js 이거는 전체 이거의 페이지에서 RFC 뒷페이지 3개 만들었죠? 이거는 뭐 앞에서 계속 찍으셨으니까 여러 번 해봤죠. 이거는 RFC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RFC 하시면 파일 명대로 만들어줘요. 파일 명대로. 됐죠? 이렇게 3개를 만들고 메뉴를 하고 메뉴 테스트. 이번 시간에 메뉴 테스트 만들어요. 그래서 규칙이 똑같죠? 규칙이 똑같으니까 Q&A 리스트 이렇게 규칙이 똑같으면 비슷한 페이지를 만들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어디 갔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Q&A 리스트, add Q&A, Q&A 이렇게 라우팅 하시면 되고 라우팅이라는 것은
웹 브라우저 이 주소창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페이지가 뜬다. 이 페이지 컴포넌트가 뜬다. 이런 거를 정의해 주는 게 라우팅, 메인 라우팅이라고 되겠죠. 라우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라우팅을 하고 있고요. 됐죠? 이렇게 하면 위에다가 임포트도 해주셔야 됐죠? 임포트. 모든 태그는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네. HTML 태그를 제외한 모든 태그는 임포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 하셔야 되고 메인 페이지 컴포넌트 지우고요. 그리고 페이지 밑에 폴더 하나 만들었죠? 네, Q&A에 네, 이거는 add Q&A고요. 바꾸고 같은 이름으로 페이지 컴포넌트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Q&A 그다음에 Q&A 됐죠? 이렇게 하면 임포트가 됐죠. 그래서 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태그가 생기는 거잖아요. 요 이름으로 HTML 태그가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요 이름으로 밑에 라우팅을 해놨죠? 들어보시면 여기 있는 태그가 뭐죠? 여는 꺽쇠와 닫는 꺽쇠로 되어 있는 태그인데 새로운 태그가 생겼죠. 이게 이제 리프의 페이지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태그가 생기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어떻게 해요? 임포트를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메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하는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 여기가 안 보이네. 안 보이네요. 갑자기 잘려가지고. 네, 여기 보이시죠? 네, 모니터가 해서 한번 보시죠. 여기 Q&A4 이렇게 달았죠? 달아서 이렇게 나오죠? 클릭하면 네, Q&A 리스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add 하면 add Q&A 나오네요. 잘 됐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소스 app.js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팀원 정하시고요.